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삼전 덕후 천만전자입니다. 오전 시간에 잠시 이제 운동 좀 하고 좀 쉬다가 또 여러분들 점심 드시기 전에 영상 하나 한번 또 올려보겠습니다. 딴 게 아니에요. 저는 영상을 좀 많이 올리는 편인데 주로 이게 뭐냐면은 뭐 블로그처럼 올리는 것 같아요. 블로그처럼 그렇게 편하게 한번 올리겠고 편하게 대화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들 뭐 재미없어도 뭐 들어주십시오. 재미없다 보면은 듣다 보면은 또 재미도 느끼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알게 되면서 서로 같이 소통하는 거죠. 궁금한 것은 뭐 댓글로서 서로 소통하면 되는 거니까요. 일단은 지금 보니까 애플카에 대한 이야기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해요. 애플카. 애플이 이 애플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건 없어. 뚜렷한 윤곽은 없다. 윤곽은 없는데 애플카만 나왔다 하면은 뭐 계속 뭐 우리나라 관련된 주가가 이제 오르죠. 그 대표적인 게 LG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도대체 이거 애플카 이게 나오는 건지 아니면 말만 그런 건지 상당히 지금 아리송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하는 것 같고, 일단은 그 애플이 이제 자동차 그 시장 진출로 이제 삼성하고 LG 등 그 전자계열 중심이었던 그런 애플의 국내 협력사가 현대차 그룹 등 그 국내차 부품사한테는 그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런 전망이 나오고는 있어요. 일단은 그런 산업 생태계의 중심이 이제 하드웨어에 의해서 이제 소프트웨어로 가는 거겠죠. 소프트웨어 넘어가면서 이제 시장 환경 자체가 애플에 이제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그렇게 이제 무게가 실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애플이 자동차 산업에 진출하면은 5년 안에 150만 대 팔 수 있다. 뭐 그런 관측도 있어요. 일단 뭐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은 제가 봐도 충분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테슬라도 하는데 뭐 애플이라고 못할 이유는 없겠죠. 그런데 그 시장 진출 선언 이후 7년이 지금 흘렀는데 아직까지는 뭐 여전히 베일이 쌓여 있다. 그러다 보니 소문만 무성해. 소문만. 올해 들어서 이어진 내부 핵심 인력 이탈과 글로벌 그 완성체 업계와 그 협업 무산 등 하여튼 부정적인 소식으로 이제 시장 진출 과정이 뭐 순탄치 않았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었죠. 여태까지. 현재 애플 코리아에 따르니까 현재 애플 협력사 중 국내 업체는 한 13곳 정도로 집계되네요. 이 중 6곳이 삼성과 LG 계열사라고 합니다. 삼성 계열사는 누구냐 봤더니 뭐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 SDI, LG 계열사는 LG화학,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뭐 이 정도 되는가 봐요. 그러면 다른 제외한 업체들이 뭐냐? 삼성과 LG 제외하면은 뭐 SK하이닉스, 뭐 포스코, 서울반도체, 영풍그룹, 뭐 더구전자, 범천정밀, 실리콘왁스 뭐 이렇게 다양한 업체들이 있는가 봐요. 그 애플의 국내 협력사는 대부분 주력 사업인 그 스마트폰 관련 부품 회사들이죠. 그 스마트폰용 유기 발광 다이오드, 올레드 패널하고 카메라 렌즈, 그리고 배터리 등이 대표적입니다. 애플이 이제 자동차 산업으로 영역을 확대할 경우에 이제 국내차 부품사들이 이제 협력사로 이제 포함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런 전망도 있고, 현재 그 국내 자동차 부품사 중에서 이미 해외 전기차 업체 등의 그런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여럿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기술은 뭐 이미 갖춰진 상태다. 그래서 애플의 자동차 시장 진출은 국내 업체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있죠. 애플이 2014년도에 이제 자동차 프로젝트인 타이탄을 시작했어요. 타이탄을 시작했고, 자동차 업계 안팎에서는 전기차를 통해서 애플이 자동차 시장에 나설 것이다 보고 있는데, 미국 투자회사 그 얼라이언스 그 번스타인이 애플이 2025년 안에는 전기차를 출시하면서 2030년까지 한 150만 대 팔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 그 산업 진출은 자동차 그 부품사하고 이제 연계될 수밖에 없는데, 내연기관차에서 이제 전기차 전화로 한 3만 개에 달하는 부품이 인전 절반으로 이제 쪼그라드는 거죠. 줄어들고, 제동이나 뭐 조향장치 등은 이제 부품사에 기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자동차는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대형 자동차 부품사들이 쌓은 그 신뢰도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현대차 그룹 내에 현대모비스와 함께 만도 등이 향후 애플카의 협업 파트너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관측도 제기되는 거죠. 이미 애플과 끈끈한 협업을 이어오고 있는 LG 역시 이제 협력사를 늘릴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LG가 그쪽에 상당히 공을 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세계 3위 자동차 부품업체죠. 그 마그나 인터내셔널 함께 있는데 거기하고 같이 설립한 LG 마그나 이 파워트레인이 있어요. LG 마그나 이 파워트레인. 다만 아직 그 국내 부품사들이 이제 애플이 원하는 성능을 구현할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지에 대한 품질 의문도 제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부품사들은 대부분이 좀 내연기관 관련 부품사로 애플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그 설비 투자가 뒤따라야 하는데 준비가 아직 안 됐다고 이렇게 봐야 하겠죠. 같이 미국 내 그 친환경 자동차 그 부품업체가 수천 개라 하더라고요. 수천 개. 근데 우리는 아직 제대로 된 통계가 없다. 그렇게 지적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배터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품은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 뭐 그렇게 덧붙이고 있죠. 그래서 애플은 공식적으로 이제 자동차 산업 진출에 대한 인정한 적은 없지만은 몇 차례 이를 암시하는 입장을 내비치긴 했어요. 그래서 4월에도 그 팀 쿡, 그 애플 CEO는 그 뉴욕타임스의 그 팟캐스트에서 자율주행차는 로봇이다. 그 자율주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고 우리는 애플이 무엇을 하는지 볼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해요. 그리고 CNBC에서는 애플이 자동차나 차량 관련 기술에 대해서 작업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 팀 쿡이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면서도 이날 발언은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암시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자율주행. 그래서 이는 애플 특유의 그 기업 문화에 따른 것으로 이제 풀이되는데 애플은 그 협력사 등 사업 파트너를 물색할 때 보안을 강조하죠. 보안. 그리고 비밀 유지 조항을 어기면은 약간 수억 달러에 달하는 페널티를 물리기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진 기업이죠. 이처럼 애플이 사업에 대해서 속 시원히 밝히지 않고 있어서 업계의 안팎에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 소문만 굉장히 무성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핵심 인력 이탈과 완성체 업계와의 협업 그 무산 소식 등으로 인해 가지고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거죠. 또 보니까 지난해 그 포드 있죠. 포드. 미국 포드는 애플카 프로젝트 운영을 맡았던 더그필드 부사장을 영입했다고 발표를 해요. 현지에서는 그 애플카의 핵심 임원이 이제 포드로 자리를 옮겨가지고 애플의 자동차 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그런 전망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애플카 프로젝트를 맡았던 그 핵심 인원들이 이탈만 보통 한 4명이나 되네 벌써. 이탈한 인원이 벌써 4명이나 된다. 그래서 일단 미국은 그 동종업계 등으로 이직 시에는 비밀 유지 조항 등이 엄격하기 때문에 관련 윤리의식이 높은 편이에요. 그 비밀 조항이 있어. 비밀. 이걸 안 지키면 안 되겠죠. 비밀 조항. 우리나라도 이게 좀 지켰는데 이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기존에 해왔던 일을 다른 회사에서 하는 만큼 기술 유출 중요하니까 기술 유출이 전혀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뭐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일단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하고 생산 협력 논의도 현재 지지부진해요. 올해 초에 현대차 그룹은 이제 물론이고요. 닛산, 뭐 도요타 이런 쪽하고도 약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그렇죠.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 실제 현대차는 그 애초에 애플카 협력 관련 그 풍문이 수면 위로 떠오른 당시에 다수의 기업과 자율주행차 개발을 협의 중이다라고 공시를 했는데 한 달 뒤에 애플과 그 자율주행 차량 개발 협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그래서 기아차 주가가 완전 막 한번 폭락했었죠. 애플에서 한번 아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완성차 업계가 애플과 그 폭스콘의 관계처럼 위탁 생산 하청으로 그런 잘 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게 아니냐 뭐 그런 분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 하청업체로 전락해버리면 의미가 없죠. 그래도 기존의 완성차 메이커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들리고 있어요. 들리고 있는데
과연 애플카를 할지 안 할지 상당히 다들 궁금해합니다. 아직까지는 베일에 쌓여 있고 조만간 이제 드러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먹거리는 스마트폰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금까지 스마트폰은 한계가 있고 더 이상은 제가 볼 때는 뭐 매출이나 뭐 늘리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전기차지, 전기차 플러스 자율주행. 이 시장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먹거리를 찾아야겠죠. 여기서 빨리 선점하고 여기서 이제 또 팬덤을 구축해야겠죠. 팬덤. 지금처럼 팬덤을 구축해서 매니아층을 형성하면은 또 꾸준히 팔아먹는 거 아겠습니까? 이거는 더 스마트폰보다 고가기 때문에 엄청난 그 마진이 나올 것 같아요. 이제 갤럭시 만약에 들어 애플카 나오면 삼성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다. 삼성도 거기에 또 맞서가지고 또 자체 나름대로 또 전기차를 만들려고 하겠죠. 앞으로 흥미진진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예상을 못하겠어. 예측하기가 참 힘들어. 하지만은 뭔가 새로운 게 계속 나타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뭐 이렇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10년 후에 삼성전자는 엄청나게 변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소문이 무성한 애플카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서 잠시 들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